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부평시사학원 중국어 HSK 6급 강사 이동욱입니다. 지난번 우리 6급 독해제 일부분 같이 한번 살펴본 적이 있는데요. 오늘은 많은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흔히 말하는 멘붕을 경험한다는 6급의 장문 부분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갈까요? 자, 장문의 기본 요령인데요. 자, 5급에서 많은 학생들이 6급으로 넘어오시면서 저한테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선생님 400자 내용이 너무 많은 거 아닙니까? 8집자도 겨우 적었는데 어떻게 400자를 적을 수가 있는지 너무 양이 많고요. 써보지 않았기 때문에 도저히 쓸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고, 또 하나는 쓰고는 싶은데 내용이 도무지 기억이 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쓰고 싶지만 쓸 내용이 없다라는 이런 질문을 하는 학생들도 많습니다. 이 두 가지 질문은요, 사실은 다른 질문 같지만 정답은 하나거든요. 내가 장문 쓰는 요령이 아직 없는 거예요. 그래서 6급 장문은요, 사실 10분 동안 우리가 1200자에 가까운 양을 머릿속으로 다 기억하기에는 사실은 좀 힘이 들죠. 심지어 중국인 친구들도 힘들어하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더더군다나 요령이 더욱이 필요한 부분이 장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장문 요령 제가 오늘 이렇게 4가지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째, 무작정 내용만 줄이려고 해서는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서론, 본론, 결론, 이야기의 중심 부분과 주제 부분이 나뉘어져 있는데 너무 한 분야에만 치중을 해서 400자만 적는 연습을 하는 것도 썩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둘째, 문장의 기본 어순을 기억하고요. 불필요한 수식 성분은 빼야 합니다. 중국어 하나의 문장이 길다라는 것은 주어와 동사, 목적어가 많이 나와서 그런 게 아니고요. 문장 속에 있는 시간부사, 장소부사, 범위부사 이런 수식 성분이 많아서 그렇거든요. 사실 이런 수식 성분은 우리 몸으로 비유했을 때 액세서리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런 액세서리가 없어도 말은 성립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어, 서술어, 목적어를 찾는 연습은 평상시에 장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독해를 문제 풀 때나 다른 문제를 풀 때도 이런 연습을 해두신다면 장문 문제 400자 적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 어휘연상법을 기억하자라고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모든 내용을 우리가 머릿속에 다 스캔하기는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더더군다나 이 시험장이 주는 긴장감 속에서 우리가 문제를 봐야 하기 때문에 더더욱 내용을 기억하기가 어렵죠. 거기다가요, 5분 남았습니다, 3분 남았습니다 라는 안내 멘트, 원래 우리가 게임을 해도 마지막 끝날 때쯤이면 음악이 나오면 왠지 심장이 빨리 뛰고, 그죠? 더더욱 내용이 기억이 나지가 않겠죠, 당연히. 마지막 네 번째, 평소에 필사 연습을 반드시 해야 한다. 이 부분 제가 너무 강조하고 싶은데요. 눈으로 보면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지만 막상 쓰려고 하면 한자가 기억나지 않는 경우가 꽤 많죠. 그리고 의외로 많은 분들이 한자를 보는 세밀함이 좀 부족하신 분들이 많은데, 어디에 점이 찍혀야 하고 선이 2개인지 3개인지 평상시 한자를 보실 때 좀 세밀함도 갖춰야겠습니다. 하루에 100자, 200자 정도 우리가 원고지에 받아 적어보는 거 사실은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닌데 써보고 검토해보고 써보고 검토해보고 이 과정을 반복함으로써 내가 이 한자를 잘못 알고 있었구나, 이 한자는 또 이렇게 쓰는 거였구나, 이런 걸 점검할 수 있는 좋은 연습 수단이 바로 이 필사 연습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이고요. 자, 다음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드디어 6급 장문은 도대체 어떤 내용이 출제가 될까요? 하는 부분인데요. 크게 2개의 파트로 나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소개 부분이 되겠습니다. 무슨 소개를 한단 말입니까? 가장 시험에 많이 나왔던 부분이 이 사자성어의 유래가 되겠고요. 가까운 예로 2015년 들어서 1, 2, 3월 3번의 시험이 치러졌는데 1월 시험과 2월 시험에서 투입이 산셔, 이누어, 치엔진과 관계된 성어의 유래가 나왔어요. 3월 시험, 가장 최근에 치러졌던 3월 시험에는 어떤 한 사람의 성공 스토리가 나왔는데요. 이건 우리 잠시 뒤에 살펴보기로 하고, 소개에서 성어 유래 외에도 중국의 역사라든지요, 우리 잘 알고 있는 삼국지의 적벽대전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초안지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간혹 시험에 출제가 되었습니다. 중국 신화, 여러분 판구, 카이티엔이라는 이야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중국 신화와 관계된 내용이 나오기도 하고요.
마지막으로 작년 12월에 처음 출제가 되었던 중국을 움직이고 있는 사람들, 인물에 관한 소개도 나왔습니다. 아리바바의 마윈이라는 사람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사람의 성공기가 작년 12월 시험에 출제가 되었었는데요. 그 말은 올 한 해도 얼마든지 출제될 수가 있다라는 암시이기 때문에 우리가 중국을 움직이는 사람은 또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를 평상시에 좀 알아보실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내용 보시면 이 스토리 부분이죠. 주로 감동 스토리가 많이 나오고요. 가장 가까운 지난 3월 시험에서는 또 성공 스토리에 관계된 게 나왔습니다. 상대적으로 난이도 면에서는 소개보다는 쉽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도 막상 우리가 쓰는 연습을 해보지 않으면요. 내용이 아무리 쉽더라도 막상 400자를 적기가 쉽지가 않죠. 그럼 어떻게 도대체 요약을 해야 올바른 요약이 될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 이제 실전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화면 보시면요. 약 150자 정도의 분량이 나와 있는데 같이 한번 보시죠. 老张从副主任的位置上退休后，慢慢的养成了钓鱼的爱好。每当夕阳西下，他总是穿着一身旧衣，扛着鱼竿，提着鱼筐，悠哉悠哉地走进小区的大门。邻居们纷纷说：“呀，今天又钓了半通啊！”죄송합니다， 半筐啊，还是你好，既消磨了时光，又有收获。不像我们家那位退休后像是怕见人似的，一天到晚守着家里不出门。每当这时，老张总是听着笑着一声的슈탄이라고 나왔습니다. 조금 빨리 읽었는데요. 무슨 내용인지 잘 한눈에 들어오지 않는 부분도 있고 6급 단어 밖의 단어도 있고요. 이런 내용을 내가 요약을 해야 되는데 도대체 이런 내용을 우리가 어떻게 요약을 해야 될까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단어 연상법, 불필요한 수식 성분을 빼주는 연습을 평상시에 조금 하시면 되겠는데 1200자 되는 분량을 우리가 약 400자 정도로 요약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 약 150자 정도 되는 분량을 저와 같이 약 50자 정도로 3분의 1 정도로 한번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문장을 다시 한번 보시죠. 老张从副主任的位置上退休后慢慢的养成了钓鱼的爱好 이렇게 나왔는데요. 이 문장을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줄여야 할까요?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老张退休后라고 나왔어요. 앞 문장과 한번 우리 비교해 보시죠. 老张从副主任的位置上退休后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부주임이라는 건 그 사람의 직책을 말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직책이 아니라 그 사람이 은퇴를 했다라는 내용이므로 여기 있는 내용 불필요하게 우리가 써줄 필요는 굳이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退休后 养成了钓鱼的爱好 낚시를 하는 취미를 들였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뒷 내용을 봤을 때 낚시 내용이 들어가야 하므로 이 부분은 조금 살려주는 게 좋지 않을까요? 앞뒤 문장의 주어는 공통적으로 라오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뒷문장은 굳이 우리가 라오짱을 다시 중복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시 앞 페이지로 넘어가죠. 每当夕阳西下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시양이란 단어 조금 낯선 표현이죠. 6급 명사로 석양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녁 석자기 때문에 태양이 서쪽으로 진다라는 말은 시간적으로 해가 졌음, 즉 저녁을 나타내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표현을 우리가 굳이 每当夕阳西下라고 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고요. 우리가 가장 편히 사용하는 표현 중에 완샹이란 단어 있죠. 每天晚上 줄여서 매일완 이 두 글자로 간략하게 모든 표현이 요약이 가능합니다. 他总是穿着一身旧衣，扛着鱼竿，提着鱼筐，悠哉悠哉的뭐 이런 태어나서 처음 보는 표현들도 많은데요. 여기 있는 건 그 사람이 귀가할 때 모습을 나타내는 일종의 외부적인 형용하는 단어이므로 이 단어도 굳이 들어갈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그가 낚시를 마치고 저녁이면 돌아온다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쉬운 표현으로 바꿨을 때 타钓完鱼回家 낚시를 마치고 돌아오다. 굳이 이 사람의 겉모습이 크게 부각될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 우리 살펴보도록 하죠. 邻居们纷纷说
야, 今天又掉了半筐啊라고 되어 있는데요. 예, 이 쾅이라는 단어 우리 잘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낚시를 한 양을 말했으므로 무언가 통이라든지요. 그죠? 예, 낚시 우리 그 물고기를 넣어두는 그런 작은 통을 쾅이라고 하는데요. 빤 쾅이라고 했으니까 낚시 기술이 좋다라는 말이기도 하겠죠. 자, 이런 부분을 우리 또 어떻게 줄일 수가 있을까요? 일단 뒷내용 우선적으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还是你好既消磨了时光又有收获，不像我们家那位退休后像是怕见人似的，一天到晚守在家里不出门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 예전에 4급, 5급 HSK에서 我家那位라는 표현을 배운 적이 있는데 예, 집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우리 한국인은 보통 내 집사람이다라고 하면 남편이 아내를 두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중국에서는 그런 성별 구분 없이 사용한다는 거. 이 부분 주의해 주시고요. 여기서 수확이 있었다라는 내용을 통해 이 사람이 낚시를 많이 했음을 물고기를 많이 잡았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근데 사실 이런 표현들이 하나하나 다 살리실 필요까지는 없고요. 자기 집 남편과 비교했을 때 당신은 아주 충실한 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여기에 칭찬을 통해서 나왔으므로 이 부분이 조금 부각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有个邻居说他过着充实的生活. 예, 充实的生活라는 것은 낭비를 하지 않고 하루하루 시간을 충실하게 보낸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간단하게 充实的生活이 표현으로 모든 문장이 요약이 가능하다는 거. 그리고 비교문이었기 때문에 자기 집 남편은 어땠다 정도의 설명은 있어야겠죠. 不像自己的丈夫. 예, 이 표현 정도는 우리가 좀 살려줘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시 앞 페이지로 넘어가셔가지고요. 마지막 문장 보시면 每当这时 이때가 되면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때는 이 사람이 낚시를 마치고 돌아왔을 때 이웃 사람들에게 이런저런 칭찬을 들을 이때를 말하는 거겠죠. 老张总是听着笑着一生的舒坦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요약할 수 있을까요? 老张听了便感到舒坦. 예, 이렇게 표현해 주셔도 간단하게 요약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앞문장에서 린주 슈어라는 표현이 있었으므로 굳이 뒤에는 무슨 내용을 들었다라고 하나하나 다시 반복할 필요가 없이 그냥 팅러 bien 간다오 슈탄 이렇게 내용을 요약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문장은 약 50자가 조금 넘고요. 55자 정도 되는데 앞에서 우리가 본 내용의 3분의 1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평소에 우리가 문장을 읽을 때 어떤 내용이 주술목이고 어떤 내용이 우리 아까 말씀드린 액세서리고요. 예, 수식하는 성분이 여기서 반드시 필요한지 필요 없는지 이런 부분은 하루아침에 느는 게 절대 아니에요. 반드시 연습을 통해서 이 단어는 여기서 반드시 써야 하는 거다. 이 단어는 여기서 불필요하게 사용이 되었구나. 이런 표현은 연습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거. 그러면 도대체 평소에 어떤 문장을 봐야 하고요. 연습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맞는지 잘 모르겠죠. 예, 부평시사학원으로 오시면 됩니다. 예, 조만간에 여러분 HSK 6급 수업에서 같이 뵙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오늘 HSK 6급 장문 요령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해드렸는데요. 6급 선입견을 조금만 버리면 6급만큼 사실은 재미있고 쉬운 부분도 없어요. 예, 이 연습을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하게 되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